혈당 관리를 통해 당뇨 합병증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권영미 씨를 만났습니다.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아유 잘해. 65세 나이에 손자들과 놀아주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요. 딸이 근처에 살아서 손주들과는 거의 매일 놀아주는 편이고 시간 날 때마다 놀아주죠. 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쁜 손자들과 놀아주니까 즐거워요. 예전에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저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뻐? 얼만큼 예뻐? 해봐, 표시해봐, 얼만큼. 옳지, 그만큼 이뻐. 지금은 누구보다도 활력 업!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되찾았지만 몸도 마음도 아픈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잇몸도 좀 아프고 치아가 들뜨는 그런 느낌이고 이 시야가 뿌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어지럼증도 좀 생기고 어지러우니까 또 속도 울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 심해서 한 4년 전에 병원을 갔더니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공복 혈당이 241이 나왔어요. 당화혈색소? 그게 9.3 이상이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면은 인슐린을 맞아야 할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4년 전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전 단계와 당뇨병을 진단받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권영미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니까 그야말로 제 삶 자체가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혈압, 당뇨, 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결국 그걸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뇨병이라고 하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단받은 후에도 체중이 줄고 눈도 침침하고 잠을 자다가도 발이 저리고 그래서 이게 합병증이 온 게 아닐까 두려움이 많았죠. 당뇨병으로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다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런데 권영미 씨도 당뇨병 진단받기 몇 해 전 혈관 이상에 대한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 몸이 떨리고 이가 위아래로 막 탁탁탁탁 마주치는 그 소리가 그냥 제 귀에도 딱딱딱딱 그렇게 날 정도로 엄청 심하게 이게 떨리는데 그때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가는 도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차 천장 출렁출렁거려. 분명히 그냥 저는 누워 있는데 얘가 막 이렇게 이게 도는 거지 그게. 그리고 막 혼절을 한 거예요 거기서. 보통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뭐 0.3에서 0.2 요 정도의 피의 농도 그 염증 수치가 있대요. 근데 저는 360이 넘었다 그래요. 폐혈증으로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혈관의 염증을 방치해 폐혈증에 당뇨병까지. 삶을 지켜낸 권영미 씨만의 건강관리법 궁금합니다. 여기 다니. 할머니가 가위 가져올게. 수박은 150g. 평소 혈당 관리를 위해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는 권영미 씨. 과일도 오케이. 포인트는 하루에 한 종류로만. 식품교환표에 따른 권장량을 맞춰 먹는 겁니다. 손주들도 먹고 저도 먹고요. 당뇨병 걸리면 사람들이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양을 잘 맞춰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절히 먹고 있어요. 제철 과일 간식. 손주들에겐 덤으로 바나나를 주고 권영미 씨도 뭔가 추가가 있나 봅니다. 우주단이 맛있게 먹자? 먹어. 응. 할머니도 먹어. 힘들었지? 운동하느라고. 양은 적어도 먹을 수 있다는 행복을 만끽합니다. 할머니, 너 과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정량대로 먹어야 돼. 너희들은 많이 먹어도 되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정량에 맞춰서 먹어야 돼. 주어진 양을 기쁘게 즐기는 것 또한 당뇨병을 대하는 자세랍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를 위해 꾸준히 챙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 당뇨 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 그녀만의 신의 한 수는 바로 흑염소 진액인데요. 흑염소가 옛날부터 보양식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요즘같이 날이 많이 더워지면 체력도 떨어지고 식단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흑염소 진액이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조상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던 흑염소. 조선시대의 두 번째로 장수한 왕인 숙종은 검은 콩, 검은 깨, 오골개, 흑염소와 같은 검정 음식을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흑염소는 왕가의 여름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흑염소를 고양육이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1800여 년 전 장준경이 쓴 의서인 금계요락에 보면 산후에 복통이 있고 몸이 허한 증상에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염소의 뿔은 두통과 산후통을 다스리고 간과 쓸개는 눈을 밝게 하고 놀라는 것을 그치게 하고 콩팥은 이명과 청력을 좋아지게 한다고 할 만큼 염소는 모든 부위를 약재로 사용했는데요. 뼈부터 살까지 버릴 게 없이 통째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흑염소는 보신식품으로 여깁니다. 이때 신은 몸신자가 아니라 신장 신자로 혈액, 림프액, 골수 같은 각종 진액을 주관하는 장기인 신장의 기운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을 경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기 쉽고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양기가 떨어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보신으로 불리는 흑염소를 섭취하게 되면 신장의 양기 보충을 돕고 진액 소모를 막아줌으로써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혈액 내 노폐물을 여과하는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청혈 보양식으로 불립니다. 흑염소는 삼저식품으로 지방, 염분, 콜레스테롤이 낮고 사고식품으로 18종의 아미노산과 칼슘, 칼륨, 철, 비타민 E의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 함량은 낮습니다.